매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던 생활 패턴은 중학생이 된 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을까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식이라던가 도형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자꾸 못 푸는 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 때 가정에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전에 제가 수학 관련으로 이제 뭐 로드맵, 중학 수학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교재도 살짝 언급해드린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영상을 준비하면서 실제 경험을 했던 거니까 솔솔솔 기억을 이제 끄집어내서 잘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내 아이 기억이 맞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에 저희 아들도 소환해가지고 뭐 했는지 이제 막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너무 재밌는 건 둘 다 맞지 않아요. 이제 와서 아이가 맞다 그러면서 얘기해줘서 그 영상에 대한 교재 정보도 좀 정정해 드릴 겸,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제 영상 통해서 드릴 겸 해서 영상 켰어요. 우선 제가 수학 관련으로 이제 말씀을 좀 꽤 많이 드리는데 그중에 제가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종종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재는 그냥 그저 부수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런 재료일 뿐이고 사실은 어느 교재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이게 유형 문제냐, 이게 심화냐, 이거를 잘 몰라서 처음부터 심화 과정을 들어가는 그런 실수만 범하지 않으면 어차피 아이에게 맞는 교재를 찾는 게 가장 베스트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 비상 출판사에서 출간된 그런 책 시리즈나 좋은 책 신사구에서 출간된 책 시리즈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이 두 개의 출판사가 제일 베스트라는 게 정말 아니에요. 네, 아니고 그냥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아이가 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 저희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오히려 과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봐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거를 잘못 전달해 드리는 거는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 맞죠. 앞전 영상에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정정을 해드리자면 중학교 2학년 때 센을 한 것도 아니고요. 비상을 한 것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뉴런을 했더라고요. 네네. EBS 그 뉴런 그 초록색 교재 있죠. 네,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이 껍데기만 발견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영상 올라가고 아들한테 어머 야 우리 뉴런 했었더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작은 해프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 정정 드려요. 우리 아이의 수준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비상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뭐 기본 개념편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랬는데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쉬운 단계인 교재를 찾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 동력이 생겼다. 도전 정신으로 센부터 처음에 해보고 싶다. 저희 아이처럼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는데 캐갱하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저희처럼 잠깐 50일 수학을 만났다가 다시 센으로 돌아온다거나 뭐 일품으로 돌아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조율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왜 자꾸 기억이 오락가락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가 이 한 교재를 가지고 쭉 했다기보다는 이거 했다가 이거 아니네? 그럼 또 다른 거 했다가 이것도 너무 어렵네? 그럼 또 쉬운 거, 좀 더 어려운 거 이렇게 계속 점핑을 좀 나름 하면서 좀 교재 쇼핑을 하면서 정착을 하면서 이 교재를 가지고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진도를 나아갔기 때문에 좀 여기저기 끄적인 교재들이 여전히 있기도 해요. 그거를 다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그래서 조금 혼란이 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존의 영상도 다 이제 존재하고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도 존재하고 지금 보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도 저도 혼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도 좀 죄송하다,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상 통해서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려봅니다. 교재 정보만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대충 흐름을 정리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빠르게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쯤까지 한 대략 2년간 중학교 1, 2, 3학년 선행을 나갔고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여전히 중1이 되어서도 계속했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만렙 AMPM으로 시작을 했고요. 2021년 7월쯤이니까 5학년 여름방학 때쯤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일품으로 했고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만렙 하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블랙 라벨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1학기로 넘어가면서 EBS 뉴런 상을 했고요. 이건 인강을 같이 들었던 경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일품 풀었고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뉴런 상 끝나면서 바로 뉴런 하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2학년 1학기 만렙 AMPM
플린 비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심화 과정으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일품으로 진행했고요. 뉴런 하학 끝나면서 비슷하게 만렙도 2학년 2학기 거 하고 나서 이제 일품을 풀었어요. 이 과정에서 3프로 올림피아드랑 수학 1031을 살짝 풀기는 했는데 막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는 사실 못했어요. 네, 언앤어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센을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에 봉착했고 하던 도중에 50일 수학 정승재 쌤 인강을 같이 들었어요. 인강 다 들으면서 교재 완료하면서 다시 중학교 3학년 1학기 센을 이제 풀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센 풀면서 이제 처음으로 원래는 ABC를 다 풀었었는데 이제 3학년 2학기 센은 A, B만 먼저 풀고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보면서 C단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일품도 계속했고 이제 그거 끝나자마자 중학교 3학년 2학기 일품도 했어요. 네. 그래서 2023년 예비 중학교 1학년에서 실제 중학교 1학년 넘어오면서 풀었던 교재는 중학교 3-1 A급 수학이었고요. 그러면서 수학의 시작, 개념 원리 수상을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A급 수학을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수학학원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중학교 마무리하는 것처럼 중학교 3학년 1학기 A급 수학이랑 중학교 3학년 2학기 A급 원리해설 수학을 가지고 공부했고요.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고등 수학상 그리고 이제 학원 자체 교재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교재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최고 득점 수학이고요. 1-1은 이제 풀다가 말았어요. 그 이유는 앞전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죠. 네, 그리고 지금 고등 수학 상 개념 유형 비상 풀고 있고 계속 동시에 수학의 시작 개념 원리 수상이랑 수하를 같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수상하 경시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중간부터 중학교 1학년 초반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려봤어요. 이 교재 목차는 제가 미자문 카페에도 그리고 설명란에도 기재해 놓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의 질문을 좀 봐볼게요. 수학학원에서 교재 나가고 분량의 숙제를 하고 중1, 즉 현행은 학원과 별개로 혼자 복습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교재대로 나가고 있고 분량의 숙제는 네, 그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는 현행을 하는데 지금 현행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1학년 1학기 때는 중간고사를 안 본다고 문제집을 안 푼다고 해가지고 정말 빵 터졌었는데 네, 현행은 아니죠. 네, 이것도 나름의 선행이긴 한데 1학년 2학기 거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쌤은 C단계까지 모두 풀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3학년 1학기 때는 괜찮았었는데 3학년 2학기가 되더니 아이가 갑자기 확 어려움을 느꼈었어요. 좀 너무 힘들다고 쌤. 그래서 제가 그때 개념센으로 좀 내려가자. 그래서 그거 좀 몇 페이지 풀어보더니 자기는 센을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던 건 A, B를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끝까지 달려본 다음에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왔을 때 C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날짜를 보니까 제가 이거 들고 왔어요. 네, 날짜를 보니까 시작은 11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쭉쭉쭉 나가다가 다시 C단계로 돌아온 게 첫 단원이 12월 15일이더라고요. 네, 한 달하고 반 정도 걸려서 A, B 단계를 끝냈고 다시 C단계로 넘어오는 건 한 달 반 정도 후였어요. 교재 끝부분 날짜 보니까 12월 27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한 바퀴, 두 바퀴로 도는 걸 한 2달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C단계까지 다 풀었고요. 대신 두 번에 나눠서 풀어본 경우예요. 다음 질문 가볼게요. 아이 문제집 풀 때 풀이식을 문제집에 막 쓰고 틀림 지우고 하는지요? 풀이식? 별도 노트를 쓰면서 문제집 관리를 하는 건지요? 네, 그쵸. 그 노트 있어요. 저희 제가 가져올게요. 이것도 사실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희는 이런 노트죠. 네, 연습장. 네, 연습장인데 이거는 이제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기 좋아서 좀 이것도 좀 선호했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4등분으로 된 연습장을 사용을 한 적도 있어요. 네,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라인이 있으면 좀 뭔가 더 정리할 때 이제 글씨가 좀 더 깔끔하게 이제 써지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는 이렇게 라인 있는 연습장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집이 오히려 조금 더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답만 쓰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아이가 풀어놓은 연습장 있잖아요. 거기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조금 팔로우업 하면서 아 여기 부분에 미스가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뭐 그렇다고 아이가 막 연습장 옆에다가 문제 그 번호를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알잖아요. 대충 네, 이 문제가 얘구나 이렇게 매칭이 결국은 되니까. 근데 좀 도형은 조금 더 그게 쉽긴 하겠네요. 도형 이제 아이가 도형을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따로 연습장을 가지고 좀 풀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 정리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하는 그런 연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이제 막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예를 들어 연산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죠.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스크리블 하는 식으로 쓰면 되긴 한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식이라던가 도형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내 생각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연습장에 연습을 하는 경우였어요. 네네. 그리고 오답노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오답노트를 만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게 만드는 과정이 또 은근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도 정말 별의별 짓 다 했어요. 그 아이패드로 사진 찍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막 오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문제도 풀어보고 근데 그게 이제 아이 보고 하라 그러면 또 이쁜이 작업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해주자니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타임 컨수밍이고 그래서 그냥 아유 됐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답노트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이렇게 채점을 할 때 채점하는 그 색연필을 색깔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 틀릴 땐 예를 들어 파란색, 두 번째 틀렸을 땐 보라색, 뭐 그 다음에 초록색. 그래서 이게 몇 번째 틀린 문제인지 그래서 뭐 두 번째 맞으면 첫 번째 파란색으로 이제 비가 내렸으니 두 번째 맞으면 보라색으로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 문제는 다시 봐야 되는 문제구나 해서 아이가 그냥 다시 돌아와서 봤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게 풀이식이 교재에 그 문제집이 없다 보니까 연습장에 있다 보니까 그 답만 살짝 가리고 다시 풀면 그냥 그게 오답노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제집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틀린 거 나오면 이제 멈춰서 다시 풀고 네, 또 넘어가고 틀린 거 나오면 또 멈추고 다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되게 여러 번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네네. 틀린 문제 나중에 다시 풀어보려면 어찌 관리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에 대한 답변이 되셨길 바랄게요. 따로 막 오답 노트를 만드는 그런 공책도 한번 저희도 활용해봤고 저희도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는데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좀 더 진도를 나갔던 경우고 그냥 하루 날 잡아서 그동안 틀렸던 거 싹 한번 다시 풀어보고 또 틀리면 또 다시 그냥 넘어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혹시 과고나 자사고 목표로 하시나 봐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네, 저희 아이가 수학 과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다른 과목 네, 뭐 사회라던가 네, 뭐 영어일 수도 있겠죠. 영어는 그냥 즐기기용은 좋아하는데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뭐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학 과학 쪽으로 좀 더 특화된 고등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말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래요. 자사고는 잘 모르겠어요. 자사고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영어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영어는 그냥 기본적으로만 하고 있고 그냥 겨우겨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아이는 좀 더 수학이나 과학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원 다니기 전에 혼자 수학 공부하다가 몰라서 틀린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제가 그렇잖아도 그저께 친한 지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학 이거 틀린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도 동일하게 말씀드렸고 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네, 이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 틀렸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해결이 될 때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아이의 생각 주머니가 넓어져서도 있고 어느 순간 좀 좀 클릭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이제 그거를 못 견뎌서 자꾸 답지를 보고 생각의 힘의 그 끈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산이다. 그런 거는 그냥 틀린 거죠. 뭐 생각하고 자식하고 뭐가 있어요. 그 개념을 알고 그 연산 빨리 잘 풀 수 있게 그런 거를 수학 그 문제 틀린 거를 거론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꾸 틀려요. 네네. 그럴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많은 문제집들이 그 학년 아이들이 쉽게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선행을 만약에 했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 현행의 문제를 풀었을 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알고서 그랬던 건 아닌데 그냥 진도를 쭉쭉 계속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루 날 잡고 그동안 틀렸던 거 한번 다시 다 풀어보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홀드. 네, 좀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계속 또 진도 나가다가 또 하루 날 잡아서 틀린 문제 다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랬더니 선행도 나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현행과 선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습과 복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까먹는 염려도 없었고 그러면서 점점 새로운 걸 알아가다 보니까 다시 예전 문제로 돌아왔는데 풀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잘한 점이 있다면 그때 좀 안 풀렸다고 그때 문제 답지 막 그냥 바로 보지 않았던 거. 네.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너무 무책임해 보이실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잊어버려라가 아니고 넘어가되 수학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가 계속 다시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떤 문제는 한 달 만에 푼 적도 있고요. 어떤 거는 3개월 만에 푼 문제도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야 생각의 힘, 그러니까 근력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쉬운 단계로 시작했다가 중간급 난이도로 문제집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좀 다소 좀 어렵다, 남들이 좀 어려운 문제집이다 하는 교재들도 좀 만나보면서 좀 챌린징도 해보고 모르더라도 그렇게까지 좌절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젠가 내가 풀면 되지 뭐 이런 마음. 네네. 그래서 좀 멘탈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자꾸 못 푸는 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물론 생각에 힘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향상이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좌절과 정말 하기 싫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쉬운 문제만 풀러라는 아니지만 괜찮아. 나는 계속 발전해 나갈 거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간 알 수 있어.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진행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던 생활 패턴은 중학생이 된 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을까요? 네, 생겼습니다. 네. 중학생이 되고 나서 학원을 이제 처음 가봤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다소 뒤늦게 이제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가 초등학생 때 그 새벽 공부를 하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일찍 일어나려는 노력을 타는 편이에요. 저희가 이제 월수금 학원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확연히 뒤로 밀려났어요. 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아침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초반에 그러니까 3월달 처음 학교도 적응하고 학원에도 적응할 때는 그냥 무조건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벽 공부를 예전에 막 2-3시간 막 이렇게 만약에 하고 갔다면 그냥 30분만 해도 정말 잘한 거라고 진짜 막 이렇게 많이 격려를 해줬고요. 그래서 가능할 때도 있고 도저히 정말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다 할 때도 있어요. 아이 컨디션에 맞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아이가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키도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진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진짜 감정 기복도 엄청나고 막 돌아서면 또 커 있고 막 이런데 잠 자야죠. 네, 공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건강이 최고지. 새벽 공부는 초등학생 때야 뭐 학원을 그렇게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막 운동이나 좀 예체능 쪽이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집에 왔기 때문에 더 좀 일찍 자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중학생들 중에 이렇게 자주 아침 공부하고 아니면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관리를 정말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선 초등학생 때 조금 습관을 잡아놓는 게 무조건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초등학생 때 지금 막 그렇게 엄청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일단 정말 많이 잠을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에서 막 11시, 12시 오면 일찍 잘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 때 가정에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뭐 사춘기, 뭐 잠이 많이 늘어났을 때 잠깐 못 일어나더라도 다시 자기 페이스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학 관련 문의 주신 내용 답변 드려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